안녕하세요, 덕가모니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유튜브를 그만둬야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차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떠났는지에 앞서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말, 제가 했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직도 제 안에 깊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그 도움을 받아 스스로 판단하에 집을 매수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무게를 알고 있기에 저는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돌아올 때를 기다려왔고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그냥 돌아오기에는 섭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제가 부재 중이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앞으로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적벽대전 때 동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저도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타이밍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옳고 좋은 얘기를 준비해도 타이밍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준비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때가 왔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시장을 보고 생각했던 점들 좀 간략하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은 헬리오시티발 폭락론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값이 오르긴 올랐지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쭉 이어졌던 하락장의 학습 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대부분 반신반의한 분위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 꼭지다 천장이다 이런 얘기 주로 하는 분들 유튜브 위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전세가가 빠지고 거래가도 따라 빠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류의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2019년에는 상승 광풍이 불기 시작하죠. 이걸 막으려고 12.16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론은 아시죠? 폭등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이제 3기 신도시 한다 어쩐다 하면서 수요를 잠재우려고 했는데 다 안 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끝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3월에는 정권이 바뀌고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얼마 안 되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령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게 양도세가 기본세율에다가 중과세로 20% 30% 추가로 매겨놔가지고 아예 매물이 못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시행령으로 이걸 완화한 덕분에 몇 년 동안 중과세로 묶여있던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쭉 떨어졌죠. 거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전에는 정책자금을 통해서 5억 6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 9억까지 젊은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대를 높여 놓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젊은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는 높아졌기 때문에 큰 기회였습니다. 2022년, 23년에 9억으로 살 수 있었던 집과 지금 9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비교해봤을 때 그때 집 산 사람들 지금 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 수요층을 적절히 투입해서 소위 밀고 당기기, 밀당을 잘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25년이 되니까 지난 몇 년간 잠잠했던 부동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부족의 누적이 심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지정했는데 한번 천장이 뚫리고 나니까 가격이 내려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지 않은 동네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갔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고 앞으로 이 큰 방향은 결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세부적인 움직임이 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예측을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예측이 맞냐 틀리냐는 크게 의미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어떤 논리 구조를 따라갔는지를 검증해보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삶과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국 누가 떠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각자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되길 바라고 어떤 이는 현재의 소소한 삶에 만족합니다. 먼 훗날 누군가가 델몬트 주스병을 줍고 있다면 일견 그걸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실패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델몬트사가 파산해가지고 델몬트 주스병도 앞으로는 못 줍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어쩌면 이건 그 사람이 받아들인 삶의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단 이렇게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만든 큰 계기는 바로 위기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서 소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외치는 일부 흐름들, 이 흐름들이 저를 유튜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선택과 행동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이게 다 사회 탓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저는 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주인이 없는 사회이고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이념적 지향이 옅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보편적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념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을 했던 그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집을 구매하셔서 자산을 지켰고, 반대로 끝까지 망설이면서 저를 비난하시던 분들, 2022년, 2023년에는 잠깐 즐거우셨을지는 몰라도 그때가 지나고 나서 다시 집값이 오르자 지금도 집값이 꼭지라는 말만 반복하며 여전히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꼭 집을 사야 된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집을 수십 채 사서 임대를 주면서 다주택자가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들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월세 시대가 다가온다고 해도 제 얘기를 들은 덕분에 비싼 월세 내지 않고 그나마 사람 구실한다는 생각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알아들으셨으면 빨리 구독, 좋아요 누르시라고요. 예?